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 1동의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과연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30 인구는 많지만 4050 인구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유입되었다가 어떤 이유로든 다시 외부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금천구 발전은 기대할 수도 없이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유입되는 인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금천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과 교육 및 지역사회의 안전,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입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천구의 현실을 공유하고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집행부에 전반적으로 확고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금천의 꿈이 서울의 미래가 되고 금천의 성공이 천만 서울의 완성이 되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금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원활하고 유익한 구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금천구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내 중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지표를 보면 평균 67.6%의 특목고 진학률은 1.2%에 불과합니다.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1회 개최되었으며 학교장의 자체 해결 건수를 추가한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금천구는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하여 학군에 대해서도 서울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폭력 문제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자치구의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를 보면 금천구는 공교육 환경 6.33점과 사교육 환경 4.84점, 종합 5.60점으로 서울시 자치군의 20위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내 교육 여건과 환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보여집니다. 금천구는 계속 교육 낙후 도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어떠한 혁신이 있었다고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혁신이 아닌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 증가 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방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각종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금천구의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목표 순위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의 교통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관문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이 발달하기 유리한 환경에 있으며 그만큼 교통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천구의 교통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는 3개의 도시철도역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의 역 개수 중 최하위입니다. 이마저도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제외한 독산역과 금천구청역은 이용객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주변은 소홀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수년간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 간 노선망은 잘 발달되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와 연계가 가능하지만 서울 안에서 교통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금천구의 교통 환경은 외부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 내부로 연결되는 교통망은 접근성과 이용이 매우 취약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에는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관한 지표를 보면 우리 금천구는 22.7%로 최하위입니다. 나아가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면적은 21.4제곱킬로미터고 60분 이내는 15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1시간을 가도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서울시 시가와 면적의 35% 수준 이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환승 1회 이하로 갈 수 있는 면적이 159.9제곱킬로미터로 시가와 면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한 지역은 17.5제곱킬로미터로 시가와 면적의 4%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시흥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의 수는 공연장, 영화관이 176개, 대형마트가 10개, 백화점이 10개, 시장이 21개, 병의원이 883개, 종합병원이 7개입니다. 얼핏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서에서 집계한 다른 지역 14개 동에 비하면 예상 이동성 수준은 상중하에서 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성 생활서비스 이용까지 어려운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금천구의 자전거 도로 노선은 20개, 길이는 9.2km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다면 21개, 16.1km입니다. 서울시 자전거 도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금천구의 자전거 도로는 치수과가 관리하는 도로 포함 16.1km를 기준으로 해도 길이와 노선 모두 20위입니다. 서울시 통계가 치수과 등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을 고려한다면 순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자전거 도로에 관한 연구를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진행하였지만 도로망 구축에 관한 내용은 그저 원론적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교통 환경으로 서울 서남부의 대표도시, 서울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자전거 도로의 확충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 검토가 시급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종합병원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금천구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수백 개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지방선거 직전 종합병원 기공식을 했으나 이번에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없어서 웬만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금천구가 대한전선 철수 20년 가까이 비어있는 땅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시급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사업 분야 특성상 부지의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성과에만 몰두한 아니라고 조급한 졸속 행정의 결정판입니다. 정화 작업에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화 작업이 끝나면 토양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토양 오염이 되어 있었고 정화 작업조차 지지부진한 부지에 건설되는 병원의 신뢰도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민이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의문에 구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시원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금천종합병원의 경쟁력과 경제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금천구 관내에는 희명병원과 광명, 영등포, 관악, 안양에 대형 병원들이 있고 총 4,032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금천구 주변에 종합병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병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점, 금천구 발전의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립이 답보된 채로 빈 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부영에서 알아서 종합병원을 조성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병원 부지와 관련하여 예상 완공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문제를 타개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오염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럼 금천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예산 문제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천구의 예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예산 문제가 어느 한 부분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잘못된 추계와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던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예산의 잦은 전용 등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에서 이미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예산 수립의 절차나 방법 등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어도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정책의 실익이 없다거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 속에서 촉진과 감축을 통해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은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재검토 및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예산 수립 기법의 개선이나 추가 교육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에서 우리 금천구는 사회안전지수 52.17점, C등급으로 184개 시군구에서 119위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는 23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31위에서 12계단 상승하였어도 역시나 하위권입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차원의 73개 정량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해당 지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활동지수는 116위로 4개 분야 중 고용이 152위, 복지가 168위이고 주거환경은 149위로 4개 분야 중 대기환경 144위, 문화여가 123위, 인구병동 176위였습니다. 그나마 높은 순위인 생활안전은 75위로 3개 분야 중 치안에서 144위로 낮았고 건강보건은 99위로 3개 분야 중 의료충족이 100위로 낮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경제활동은 19위, 생활안전은 17위, 건강보건은 25위, 주거환경이 9위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지수에서는 우리 금천구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 4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살을 제외하고는 개선된 등급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금천구민의 행복에 관하여 수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지표는 없다고 하였고 간접적인 수치로 보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은 금천구에서 안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의 개선 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를 제시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